아까 검사님 질문하실 때 상부 회장을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 자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만났는데 나이트로 오신 거 말고 별도로 또 커피숍에서도 만나보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피숍에서 만난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용무로? 그냥 특별한 용무도 없어요. 제가 장사를 잘 하니까. 요거는 이제 1년에 3, 4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숍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네. 친하셨구만요. 나이트도 자주 오셨나 봐요. 네, 오시기는 했지만 워낙 숫자로 딱 몇 번이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헤아릴 숫자로 한두 번 정도 온 거는 아니다. 예, 그렇죠. 술도 드셨어요? 술도 드셨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에는 수시로 내려왔다는 거죠. 몇 번인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해모 변호사죠.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자기는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아영 이 증인의 증언 가운데서 조남욱이 자주 나이트클럽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증인 신문은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기자들은 기사를 완전히 반대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나이트클럽은 호텔하고는 좀 더 별개의 시설로. 그렇지만 호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은 좀 이렇게 건전 나이트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신문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에는 또 마담만 20명이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여성 접대부가 있었고 또 조남욱 회장이 호텔 나이트클럽에 자주 갔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대략 난감한 점점 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이태원 크라운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다가 스카우트 되어서 볼케이노로 옮기게 됐고 보통 옮기게 되면 밑에 있는 휘하의 웨이터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지배인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예. 볼케이노로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서 일하던 웨이터 보조들 다 데리고 온 거 맞습니까? 네. 증인이 데리고 온 웨이터 중에는 전남 무안중학교 9년 후배 조땡땡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좀 당혹 좀 했어요. 이해모 변호사가 변호사긴 하지만 스스로 좀 취재를 해서 사전에 전남 무안중학교 9년 후배 조아무개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다 본 사람이 있다. 내가 나이트클럽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나는 이미 만났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략이 주요한 겁니다. 자, 이 다음 질문도 좀 충격적입니다. 2004년에 볼케이노 폐업을 하고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정리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무렵에는요,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가 좀 사양길이었어요. 사양길이고 제가 이제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손자들도 있고 하니까 또 맨 조폭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율락여성 이런 거 등등 해서 세무조사도 받았나요? 제가 그 무렵에 잠자는 세정이다 해가지고 탈세하는 걸로 해서 또 크게 수사가 진행됐고 제가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마약 조사반 거서도 조사받았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손을 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상당히 이런 시기에 제가 그냥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조폭, 율락여성, 탈세. 여기서는 절대 조아영 증인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금기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탈세나 마약, 폭력, 율락 이런 것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만들려는 그림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전 나이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범죄의 온상, 거기에 여자 장사를 고리로 한 온갖 환락의 밤을 이어준 그러면서 정관 재계에 있는 인사들을 환락과 마약과 이런 걸로 몰아넣으면서 탈세까지 하는 이제 그런 업장이었음을 사실상 이분이 이건 순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조영필에서 무너진 것 같아요. 조영필에서. 그래서 이 볼케이노를 굉장히 건전 나이트로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했었던 이 친윤 언론들과 검사들의 노력이 상당히 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검찰에서는 이런 답변이 나올 거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검사들 표정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나이트 운영할 때 마담, 웨이터 등 해서 전체 근무 인원이 100명 됐다는데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웨이터들이 직접 관리하는 여성들도 또 그만큼 됐습니다. 웨이터, 마담들이 관리하는 여성들도 그 숫자만큼 됐다는 거. 결국 한 200여 명 정도가 일을 한 거네요. 네. 여기서 규모가 나온 거예요. 규모가 나왔습니다. 200명, 여성 200명들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웨이터하고 마담들이 있고 그리고 웨이터 마담들이 다 합치면 대략 한 100명쯤 되고 또 그 정도 숫자만큼 또 여성 접대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는 정말 굉장히 큰 여자 장사를 하는 곳이죠. 점점 그 줄리의 그림자가 짙게 들리고 점점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불리한 상황. 이거는 검사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 조용필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것 같아요. 조용필. 무한중학교 9년 후배 조용필 때문에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요즘 아주 이해모 변호사가 아주 오늘 완전히 막 법정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여기 도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집요합니다, 우리 이해모 변호사. 자, 여기 보면 도면상으로는 아마 가설 인테리어 시설로 처리가 돼서 도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벽면들, 이 라이트 벽면들 쭉 따라서 강화 유리벽으로 돼 있고요. 이 강화 유리면이 달린 문이 한 20개 정도 있었다는데 기억나세요? 뭐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치밀합니다. 네, 이해모 변호사가 완전히 대단합니다. 이제 조 사장을 정신을 이제 완전히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 이후에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 유리문이 저거 달린 왜 얘기하겠습니까? 유리문 여러분들 상상이 딱 되시죠? 강화 유리문이 달린 그 룸, 이거 뭐예요? 룸이에요, 룸. 근데 이게 이제 도면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무대, 아까 그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걸 가면서 그 스테이지 좌우 양쪽으로, 저 나이트클럽 가리키면서 좌우 양쪽으로 한 20개 정도 문이 달린, 강화 유리문이 달린 룸이 있었다. 마담이 2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룸이 20개. 딱 맞죠? 방 하나씩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마담 20명, 여종업원 100명, 그 다음에 룸 20개. 이게 확인된 겁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네. 오늘 조 사장님이 아주 중요한 걸 검찰 측 증인이 아니고 변호인 측 증인의 역할을 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조용필의 존재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죠. 이분 조용필한테 얘기를 다 듣고 와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는 건 아니까. 네. 거짓말하면 위증죄 걸리잖아. 자, 이게 참 영화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저 느낌이 뒤에서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이게 다 조선일보 기사를 다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 호텔 직원들이나 회장님이 나이트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동선으로 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회장님이 자주 오시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오더라도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늘 회장님 가시니까 잘해라.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증인이 마중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오셔서 놀고 계시면 가서 인사드리는 정도였어요? 아니요, 뭐 제가 오시면 인사 정도는 하죠. 근데 인사 정도였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온다는 것도 인정을 했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남욱 회장은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물어본 거는 그러면 지금 6층하고 지하 1층이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 회장님 어떻게 올 거냐? 당신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로비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갈아타고 이렇게 내려온 수고로움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내려오시면 제가 그러면 인사 정도는 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동 경로를 밟고 와서 오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간 거죠. 증인, 조 회장님하고 친했는데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회장실에.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감은 있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회장실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가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회장실 가본 적 있다고 얘기한다면 회장실 위치 물어볼 거고 회장실 위치 물어보면 회장실 주변에 연회장이 있는지 물어볼 거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거짓말을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나무 그 관광에 1년 반짜리 바지 사장도 한번 가봤다는데 여기는 뭐 15년인가 같이 근무했던 회장실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연회장에 여성들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6층 회장실과 연회장 그리고 그 비밀을 털어놓기 싫은 거죠. 제가 볼 때. 맥락상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완전 배꼽을 잡았습니다. 마담들이 당시에 한 20명 정도 여성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여성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접대부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접대부 말고 완전한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완전한 뭐 또 그런 접대도 직업 여성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재력 있는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친교도 가지고 술도 좀 얻어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표현하기는 죽순이라고 했는데 약간 중간적인 존재의 그런 여성들도 좀 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죽순이는 사실 어느 호텔이나 어디나 존재하죠.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존재하죠. 전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 채용하게 되면요, 이제 갑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보가 딱 됩니다. 근데 아까 마담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 혹시 다른 파악을 미처 못 하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담 한 사람한테 월급이 보통 이제 숫자로 나가거든요. 한 달 평균으로 해서 300명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됩니다. 지금 제가
제가 말한 죽순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특별한 급여를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뭐 돈을 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종업원 외에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건 좀 너무 좀 무리한 주장이죠. 무리한. 자기 잘 주장. 모른다는데 왜 있을 수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그 여성 접대부만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한달 됩니까? 평균 300명인데 그죠? 300명 이름도 모를 건데 저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숫자가 300명으로 또 껑충. 예. 아까는 200명이었는데 200명. 일하는 숫자가 여기서 300명.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00명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요. 예, 사실에 그런 것 가까워요.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변호사가 이제 줄리를 이제 그 죽순이를 전제하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걸 낌새를 챘어요. 김새를 친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트클럽에는 죽순이 안 키운다. 우리는 오로지 줄리 없다. 줄리 없고 마담이 관리하는 여성들만 있다. 이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성 손님들은 왜 어떻게 옵니까 여기? 자기가 그 잘 파악을 못한다 그런다면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서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맞아. 네.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놀러 오는 애들, 너무 자주 놀러 온 애들, 아, 그런 애들도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요. 예. 근데 지나치게 자주 놀러 와서 자주 부킹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클럽 그 물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예. 여기서 요 답변이 나올 때는 너무나 억지스러우니까 네. 제가 다 살짝 봤더니 그 주심 판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주심 판사, 판사인데 주심 판사가 피식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에 가잖아요. 나이트클럽에 자주 놀러 오는 애들이 어떻게 있을 있을 수 수가 있죠.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뭐 법정에 법관에는 누구나 나이트클럽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네. 아니, 잘 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트클럽 자주 가는 여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누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젊은 여자 친구들이 여기 자주 특히 뭐 줄리도 여기 좀 한 번 가봤다고 지금 자기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대생이나 이런 사람들 자주 놀러 와주면 호텔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물이 나빠집니까? 물이 좋아지죠. 소문이 나죠. 클럽 질이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고. 판사가 웃은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경험칙에 말한다는 아, 전문적인 거죠. 용어입니다. 예. 네. 너무 억지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줄리 여사님을 자꾸 빗대서 물어보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그걸 의혹을 그걸 너무 막 무리하게 막으려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자주 놀러 오는 애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애들이 전혀 있을 수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아,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빵 터졌을 텐데요. 법정에서도 실제로 이 얘기에서 다들 실수를 했고요. 실수를 했고요. 네. 다음 더 웃깁니다. 증인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여성도 많아야지 영업이 잘 되잖아요. 남자 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웨이터들이 오늘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출입하는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으로 변호인도 기억을 해요. 아, 그렇게 되면 나이트클럽 물이 저질이 돼가지고요. 그런 건 제가 안 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저 나이트클럽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 사람이라는 뭡니까, 얘기죠. 누구 저기가. 사람이면 되죠. 이거 이영호 변호사 말이 상식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저질이 된다. 물이 나빠진다고 지금 안 했다는 건데 이 말도 완전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미로서의 이제 그 줄리의 존재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리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이. 아니 여기는 김건희 씨가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본인도 저기 가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들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냐. 왜 애들은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전문적인 여성들. 우리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만 프로만 온다 이런 들어오지. 애들은 가고 들어오지면 안 돼. 대학생들도. 일반 여성 출입 금지 이런 건 룸사롱이죠. 일반 여성 출입 금지. 야. 네. 오늘 여기서 아주 빵 터졌고요. 빵 터졌습니다. 검찰 측이 그 데리고 온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거는 검찰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기서. 기자들이 이거 다 타이핑했어요. 근데 기사 한 줄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분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러 나오신 분인데도 이분 입에서 검찰 측 입장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금기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좀 마담, 나이트룸 탈세, 20개, 탈세, 폭력. 율락여성. 그거 진짜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네.